여러분은 누군가를 손절하거나 손절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관계를 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누군가와 손절을 해본 적이 있고 누군가에게 손절당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은 사람들이 손절하기 전에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보자고 연락할 때는 만나주지 않다가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시간이 없다고 해놓고서 다른 사람들과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보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빠진 것이죠. 물론 한 사람과 항상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집착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저 사람이 일부러 나를 피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해서 그 사람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나 말의 뉘앙스, 표정 등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바쁘다고 말해놓고 다른 사람들과는 여전히 잘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돈을 쓰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보통 나와 함께 밥을 먹을 때 더치페이를 했었는데 갑자기 밥값을 혼자 계산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너와 관계를 이제부터 멀리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밥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자신만 돈을 냈다는 사실의 실증이 날 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돈을 쓰는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 상태에 무언가 변화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다른 패턴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나의 편입니다. 나의 편이 아닌 사람들은 나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나의 편인 사람들은 내가 좋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도 나의 편을 들어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혼낼지언정 등을 돌리진 않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와 마찰을 빚거나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예전에는 무조건 나의 편을 들어줬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손절의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항상 나의 편을 들어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입니다. 나의 편인 사람들은 내 편을 먼저 들어주고 그 뒤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하지만 나와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나의 편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곧바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나의 편을 먼저 들어줬던 사람들이 점점 나의 편을 들기보단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로 아끼던 사람이 나에게서 마음을 놓아버렸을 때 우리는 정말 큰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하고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 사람은 이것이 참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든 떠나는 사람을 자신의 곁에 잡아두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예외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무언가 나의 곁에 왔다가 가는 것이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곁에 있을 사람은 어떻게 해도 곁에 있고 떠나갈 사람은 어떻게 해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나와 결이 조금 달랐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일을 나의 탓으로 돌려버린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통제권을 벗어난 영역에는 과감하게 신경을 끄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아쉬웠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태 했던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통제권을 벗어난 것을 놓아주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나를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연습도 필수입니다. 이미 떠나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나의 곁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러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환경에 적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절이라는 낯선 환경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관계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더 다듬어갈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 없다면 결국 나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미 떠나버린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나의 곁에 붙어있는 사람을 잘 잡아두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손절을 하기 전에 하는 행동은 첫 번째 바쁘다고 핑계대는 것, 두 번째 돈을 쓰는 패턴이 달라지는 것, 세 번째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절을 경험한 뒤에 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놓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관계에 조금 더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